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와 차별금지법 처리 등 정치권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선 군수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현직 군수와 행정 경험을 무기로 내세운 도전자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허위로 건설기계 조종사 이수증을 발급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을 꼽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바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주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역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들에게 지방선거 공약 반영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버스 완전 공영제와 차별금지법 처리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기본권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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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 원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 중 한 곳인 태창운수는 7년 전 경영부실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 발생한 코로나19 탓에 감축운행과 휴업을 반복하면서 회생 절차 기로에 놓였습니다. 매달 버스기사들에게 제때 지급되지 못한 월급만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버스 운행이 늘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탓에 전체 차량 40여 대 중 절반 정도만 운영 중입니다. 지역 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원주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선 개편, 배차 간격 조정, 적정한 요금 책정,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적정 승무 인원 및 운행 시간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버스 완전 공영제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지방선거 승리의 사활을 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옵니다. 전국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17일 전국 동시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며 지방선거 전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빈부격차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과 장애 유무 등 사회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투표를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 투표하고 싶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원주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지면서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각종 요구는 본물 터지듯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다음은 6일 지방선거 주요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과 양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탄광산업 몰락 후 관광 거점 도시로 새롭게 도약을 준비 중인 정선군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 정선군수 선거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서는 현직 군수와 30년 행정 경력의 정치 신인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두 차례 정선 군수를 지낸 최승준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섭니다. 1956년생인 최승준 후보는 개원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정선군 의원 당선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최 후보는 정선군 의회 의장을 거쳐 민선 5기와 민선 7기 정선 군수를 지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강원랜드 활성화를 위한 사행산업 규제 철폐, 가리왕산에 대한 국가정원 지정, 제천과 삼척 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내놨습니다. 제가 공무원 행정가 출신은 아니지만은 총괄적인 행정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정선에서만 해왔기 때문에 정선군 9개 군면의 모든 이제 특성이라든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정치 신인인 홍천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962년생인 홍 후보는 강원대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속초부시장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 등 지난 30여 년간 쌓은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평창 도암댐의 수질 개선과 함께 지역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 무상임대와 자재비 지원, 대학 등록금 전액 지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정선군수 선거는 매번 진보와 보수 진영이 양보 없는 접전을 펼쳐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당시 새천년 민주당 출신인 김원창 전 군수가 3선 도전에 성공한 이후 4년마다 양당이 번갈아가며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된 뒤 지역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정선군. 저마다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는 두 후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정선군수 선거 소식 살펴보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의 경우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후보 측에서 거절해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8번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날 우리는 7장의 투표용지로 총 7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날 나는 어떻게 투표하면 될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들은 2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이렇게 총 3장을 받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일부 지역은 한 장 더, 그러니까 총 4장을 받게 됩니다. 이 중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투표용지와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네, 여기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기호가 있으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고 투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구별로 이 순서도 달라집니다. 어느 동에는 A 후보 이름이 제일 위쪽에 올라와 있는 반면 또 다른 동에는 B 후보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1차 투표를 마치게 되면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또 받게 됩니다. 이번엔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또 뽑게 되는 건데요. 이 중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명에서 4명까지 뽑기 때문에 후보자가 좀 많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여러 명을 추천하게 돼서 1에 가나, 2에 가나 등으로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래도 투표는 한 명에게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6월 1일 선거 당일에 진행되는 투표 방식을 설명해드렸는데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 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녀와 세대 간의 편을 가리지 않고 좀 더 국민들의 통합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 국민들께 약속을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소신 있게 임기 내에는 정확히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께 지켜줬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이제 정계 타격이 아니면 판단이 그런 말을 적절하지는 않지. 한국인분들한테 있어서 좀 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끊지 말고 그대로 지속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당과 야당이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서로 좋은 점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이제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리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좀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새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합니다. 관련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착기에 들어가기에 충분해서 확진자가 다소 늘더라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우리의 유행 양상은 감소 추세가 둔화되긴 하였으나 하향 안정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높은 예방 접종률과 자연 면역에 의하여 최고 수준의 면역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어도 충분히 안정적인 의료체제 유지와 유행 감소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철 이후에 국민 면역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변이주의 유행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는 다시 방역 통제를 고려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있을지 모를 재유행에 대비해서 의료와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재유행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행이 우리의 의료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병상 확보, 또 새로운 변이주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전장 유전체 분석 강화, 또 일상 의료체제 전환을 위한 원내 감염 관리의 강화, 건물들의 공조 시스템의 살균 과정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또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남아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는 괜찮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의 유행이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 방역은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꼭 쉬면서 진단검사를 받고 외출을 자제하는 또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 같은 것들은 꼭 잘 지키시고 또 손 씻기 같은 이런 생활 방역을 계속 유지해야만 새로운 변이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유행으로 되지 않고 작은 유행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의 대표 예술축제인 춘천마임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명동과 공지천 의암공원, 남이섬 등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황홀한 환대로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까지 버텨온 시민들을 환대한다는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축제는 22일 오후 2시 명동에서 개막하고 27일과 28일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공영 주차장에서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수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합니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소 전기차 100대를 보급하며 한 대당 3,33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4,000대와 수소 전기차 1,000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